자, 그러면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고 플렉스 아이템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딱 그었을 때 왼쪽은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고 그 다음에 우측은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이유가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어떤 속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디자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해가지고 수업 페이지 맨 밑에 코드펜 플렉스 연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놨습니다. 요걸 통해서 한번 플렉스를 연습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일단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섹션에 DIB가 총 4개가 있고 5개가 있고 그러면 걔네들의 높이가 몇이에요? 지금 높이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DIB한테 폰트 사이즈가 3REM이기 때문에 현재 DIB는 이 폰트 사이즈의 만큼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보더는 섹션이 가지고 있는 높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플렉스라는 걸 사용하려면 자, 지금 DIB의 부모가 누구다? 섹션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섹션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이 DIB들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거는 플렉스 부모를 말하는 거고 플렉스 아이템이라는 거는 플렉스 부모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섹션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어떻게 만드냐? 디스플레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렉스라 쓰게 되면 이 섹션 자체가 뭐가 되냐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적어드리면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된 엘리먼트는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다. 즉 플렉스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플렉스 부모. 자, 근데 이제 플렉스 부모가 되고 지금 보시면 DIB는 원래 뭐였어요? DIB들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었죠. 블럭이기 때문에 원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측으로 정렬된 속성이 나왔죠. 그죠? 원래는 세로 배열이었는데 세로 배열을 한 줄에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던 녀석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로 배열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그 플렉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컨테이너의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었을 때 자식들은 뭐가 되냐면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DIB들은 뭐가 된다?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플렉스 아이템이 된 엘리먼트 하나만 들 수 있죠. 들은 뭐가 된다? 배열이 가로 배열이다. 자, 근데 가로 배열뿐만 아니라 원래는 디스플레이 블럭은 너비가 최대였는데 지금 너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야?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DIB한테 1을 지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플렉스 아이템이 된 플렉스 아이템은 뭐가 된다?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플렉스 아이템은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그래서 플렉스의 자식이 된 녀석들은 뭐가 된다?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자,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원래는 플렉스를 주기 전에 이 DIB의 폰트 사이즈가 3REM이기 때문에 3REM만큼 높이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섹션 자체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꾸는 순간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면서 이 DIB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뭐예요? 제가 섹션의 높이를 500픽셀을 써볼게요. 자, 500픽셀을 쓰게 되면 DIB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원래는 자식들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했죠? 높이 100%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면 자식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다. 근데 높이를 받아오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배열의 방향이 로우냐 그 다음에 컬럼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렉션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값은 여러분들이 플렉스 디렉션을 기본값을 내가 이 값을 주지 않아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된 녀석은 일단 뭐예요? 방향이 로우입니다. 로우.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로우 리버스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왼쪽이고요. 컬럼은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는 아래에서 위고요. 근데 리버스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리버스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로우랑 컬럼 정도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컬럼과 로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일단은 플렉스 디렉션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디렉션을 로우라 줬어요. 자, 로우라 준다 해가지고 뭔가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값.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제가 여기를 높이를 다시 100픽셀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컬럼으로 바꿔볼게요. 컬럼. 자, 컬럼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나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죠. 로우일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지만 얘네가 방향이 컬럼으로 변경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블럭화처럼 그대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너비를 예를 들어서 500픽셀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의 너비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이렇게 쓸게요.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인 경우 자, 첫 번째 바로 플렉스 아이템은 뭐다? 된 녀석들은 너비가 최소로 줄고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근데 이게 컬럼인 경우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컬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높이가 최소로 줄고 높이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줄어들었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성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게는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요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렉스 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랩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은 압축되어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를 다시 플렉스로 줘볼게요. 제가 DIV들을 너비를 마찬가지로 그냥 100픽셀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이것들을 좀 많이 추가를 해볼게요. 자, 많이 추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많이 추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한 공간 안에 압축된 형태로 최대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DIV가 너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됐기 때문에 뭐가 된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압축된 성질, 즉 노우랩이, 이거는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이랑 달라요.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입니다. 여기다가 플렉스 랩 그거를 노우랩이라고 주게 되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섯 번째 플렉스는 플렉스 랩이 뭐다? 랩의 기본값이 뭐다? 노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노랩은 뭐예요? 노랩이라는 거는 압축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압축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랩으로 바꿔주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된다?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작동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랩을 준다. 자, 이렇게 하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인라인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플렉스 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렉스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템즈라는 건 뭐냐면 얘는 한 줄을 정렬하는 속성이거든요. 한 줄. 한 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층층이 쌓이면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줄, 그 다음에 뭐 두 줄, 그 다음에 뭐 세 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조를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줄을 정렬하는 속성이 바로 뭐다?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뭐냐면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라는 거는 늘어난다, 쫙 늘리다라는 의미죠. 왜 그렇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우인 경우에는 자식들,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플렉스 스타트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그냥 위에 정렬이고, 그 다음에 엔드 같은 경우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얘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엔드는 수직 밑에 정렬, 수직 밑에 센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바로 이제 완전히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수직 중간에다가 맞추는 거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텍스트에 맞춰서 이제 정렬되는 속성인데, 이 베이스라인도 잘 안 씁니다. 많이 쓴다고 하면 이 센터랑 엔드 정도,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도 이 방향이 컬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높이를 500픽셀을 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그냥 간단하게 100픽셀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얼라인 아이템즈 속성을 제가 플렉스 스타트라 썼어요. 자,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쫙 늘어나는 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여기 어차피 여기 줘봤자 자식이 지금 높이에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안 줘도 어차피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 엔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직 밑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플렉스 디렉션을 뭘로 바꿔볼 거냐면 컬럼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자, 컬럼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는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이 뭐였어요?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컬럼으로 바꾸게 되면 얼라인 아이템즈가 뭘로 바뀌냐면 바로 수평 정렬하는 속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이냐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수직 또는 수평 정렬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로만 얼라인 아이템즈를 이해해버리면 나중에 얘가 컬럼으로 변경됐을 때 얼라인 아이템즈 왜 정렬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왜 그렇다? 컬럼인 경우에는 얼라인 아이템즈가 뭘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평 정렬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얼라인 아이템즈는 한 줄을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컬럼인 경우에는 이걸 뭐한다? 수평 정렬하는 속성으로 변경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저스트바이 컨텐츠 얘도 많이 쓰는 속성이에요. 얘는 뭐냐면 수평정렬하는 속성이거든요. 플렉스 스타트도 잘 쓰진 않습니다. 얘도 이제 이게 기본값이에요. 잘 사용하진 않는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엔드 같은 경우는 우측 끝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경우는 왼쪽 요소와 오른쪽 요소를 그 벽과 벽 끝에 붙인 상태에서 정렬을 시키는 속성이 바로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수평 정렬하는 속성, 가운데로, 수평 가운데로.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공백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백을 갖는 게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요소를 붙인 상태에서 정렬을 해야 된다면 스페이스 비트윈, 그 다음 그게 아니다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뉴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메뉴 만들 때만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제가 바꿔볼게요. 컬럼 좀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스트바이 컨텐츠를 제가 플렉스 스타트, 당연히 이제 스타트 같은 경우 기본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엔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측 끝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센터를 주게 되면 당연히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자, 스페이스 비트윈 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가 벽과 벽의 끝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한다 했죠? 그렇죠? 그게 스페이스 비트윈인 거고,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공간을 나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저스트바이 컨텐츠 센터를 줬을 때 수평 정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 뭐가 있었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트바이 컨텐츠 센터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동안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시키려면 뭐 했죠? 어떤 특정 요소를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그 녀석의 너비에 탑 50, 레프트 50 준 다음에 그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줘가지고 그 녀석의 반만큼 왼쪽으로 보내고 그 녀석의 반만큼 위로 보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렬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포지션을 주지 않고도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트바이 컨텐츠 센터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스트바이 컨텐츠 센터, 저스트바이 컨텐츠, 스페이스 어라운드, 얘네들은 수평 정렬하는 수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방향이 로우인데 컬럼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컬럼으로 변경이 되면 얼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얼라인 아이템즈는 수직 정렬이 맞지만 컬럼이 되는 순간 수평 정렬로 바뀐다 했죠. 그러면 저스트바이 컨텐츠는 원래 수평 정렬인데 컬럼으로 변경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냐면 수직 정렬하는 속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게 수직 정렬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늘려볼게요. 1000픽셀로. 자, 보이시나요? 수직 정렬된 거.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엔드 주게 되면, 플렉스 엔드 주게 되면 당연히 밑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저스트바이 컨텐츠,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한 줄을 수평 정렬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컬럼인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된다? 수직 정렬하는 속성으로 변경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라인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 얘는 줄들을 정렬하는 속성입니다. 줄들이라는 거는 요 전체 줄들을 정렬하는 속성인데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스타트는 위로, 엔드는 밑으로, 센터는 중앙, 수직 정렬, 스페이스 비트윈은 적절하게 공간을 나눠 갖는 거고, 어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여백을 갖는 거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온라인 컨텐츠를 잘 안 쓰고 보통 온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트바이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별로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설명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플렉스 컨테이너에 주는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